안녕하십니까, 이의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 지금 소통의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5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 이해해라, 공감해라, 역지사지, 그리고 나를 노출시켜라, 공개해라.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뢰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려면 3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로고스,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된다, 내용이. 두 번째는 청중의 감정이 굉장히,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자, 청중, 상대방의 그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고 있는 사람, 오늘 같은 경우는 저죠.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스피커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한 부부가 자동차로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기예보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켰는데 긴급 방송이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폭풍으로 교도소가 무너져서 죄수들이 탈옥했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의 문을 두드려도 차를 세워주거나 집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문을 탁 잠그고 이 사람들은 긴장해가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막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방송을 들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서 차를 향해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 문을 열었죠. 문을 내렸더니 뭐라고 그러죠? 가지 마세요. 저 앞에 다리가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끊어졌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네. 참, 갔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다 믿어야 되겠지만 또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도 나를 믿어야 되는데 믿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레가툼 번영지수라는 게 있는데 영국에서 해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를 살펴보는데 여기 나옵니다. 한국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한데 한두 가지 부분은 아주 그냥 굉장히 낮아요. 특히 사회자본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확 찌그러져 있죠. 굉장히 이게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 사회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개인과 사회의 신뢰, 개인과 개인의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사회 규범, 시민 참여, 뭐 이런 것들. 무형의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사회 자본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뢰가 굉장히 안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 같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만 경제적 등등으로 잘 살지만은 심각한 불신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연령별로 특히 20대, 30대가 굉장히 높아요. 뭐 얼마 전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선거에서도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30대에서 39세 사이도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말이죠. 제일 위에는 이제 보건기관, 그리고 학교, 이런 데, 시민단체, 군대, 공기업, 뭐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2010, 제가 지금 2020년, 19년, 지난해에 2020년에 아마 이게 KBS하고 시사인이 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위에 쭉 나옵니다. 밑에는 그림을 감춰놓은 곳은 정당 2곳입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 A 정당, 국회, 낯선 사람, 언론, 종교기관, 네, 또 B 정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교기관, 언론 이런 쪽이 바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굉장히 그 정치 이런 쪽이 바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교회 신뢰도가 말도 못하게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죠. 사회에 가장 신뢰받아야 될 것이 종교인데 종교의 신뢰도는 뭐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9%밖에 안 되니까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나 어떤 이런 쪽에 대한 법원 이런 쪽에 대한 신뢰도도 바닥이고 특히 언론은 뭐 해마다 꼴찌 전 세계에서 조사기관 꼴찌를 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72%가 되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 있고 신뢰하는 언론이 있고 그런데 자, 언론이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보, 왜곡 보도, 선정 보도, 수준 낮은 기사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정치 지역으로 어느 한쪽에 정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든가 기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언론사의 어떤 비윤리성 같은 거, 뭐 신문을 펴보지도 않고 바로 묶어 해외로 수출도 하고 계란 공장으로 보내는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언론을 불신하게 만든 거죠. 자,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정직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쟁이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관상을 잘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눕혀서 보면 글자로 L-I-A-R liar,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죠.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지금 사회는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뉴스가.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처에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고, 뭐,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부분, 일상의 대부분의 영역을 다 가짜 뉴스로 이렇게 뭐랄까 표현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나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그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의심해봐라 하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거짓말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2020년에 이랬던 것 같은데요. 2013년, 뭐 한 9년? 10년도 안 됐는데 60%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이나 불신이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바뀐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역에 들어오기 전에 터널에서 한번 고장이 나서 선 적이 있는데 방송을 했어요. 그냥 계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다 나왔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 신뢰할 때 신자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메신저고 전하는 이야기가 언행이 메시지잖아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제일 먼저 뭘 살펴보세요? 사실 다리를 살펴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리 같은 거 살펴보지 않고 다 앉아요. 왜? 의자는 당연히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신뢰죠.
의자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의자를 다 보고 다리를 얘가 안전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사회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신뢰 상태와 불신 상태를 잘 정리해 놓은 말인데요. 독일어에서 나온 트러스트라는 말은요,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신뢰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다음 행동이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상대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불신의 상대는 뭔가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고, 뭐 속일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더 이상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행동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이 럭비공 같은 상대. 이것이 이제 불신인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남에게 불신을 주는 사람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불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크게 나눠서 인격적인 부분의 어떤 신뢰 또는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 수행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인품이나 이런 것하고 역량, 능력, 이제 이걸 둘로 나눴을 때요. 역량은 뛰어난데 인품이 나쁘면 잡아먹어요. 그렇죠? 인품은 훌륭한데 역량이 없다 그러면 말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그 신뢰라는 것은 인품도 믿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역량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감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자연적으로 자꾸 지연이 되죠. 감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뉴질랜드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뱀이 없고 부정부패가 없고 가짜가 없다. 그러니까 사회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사회. 왜 감시할 사람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감시할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불신 사회가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신뢰 회복해야죠. 신뢰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회복 말고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색의 콩하고 검은 콩이 있는데 그 콩을 두 개를 섞어요. 다 섞어 놓고 이걸 흰색하고 검은색으로 분리한다고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척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맨 처음과 같이 흰 콩과 이렇게 검은 콩을 나눠서 이렇게 놓는 거 이런 작업만큼이나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섞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섞지 말고 원래대로 솔직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결국 신뢰라는 것은 소통을 낳고 불신은 소통의 반대인 불통을 낳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뢰가 소통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소통의 열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지 소통이 되죠. 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죠. 공감.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서 세상을 봐야 되는 게 역지사지. 그리고 나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바깥으로 노출시키고 공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믿고 상대방도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줬을 때 우리는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올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렛츠 통!